네, 안녕하세요. 문동피.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절대음감과 상대음감에 대한 토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대음감과 상대음감. 그리고 TV 같은 데서도 절대음감을 가진 천재 음악가들도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대중분들께서 모르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또 이렇게 오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동피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절대음감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상대음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절대음감이란 영어로 앱솔루트 피치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음의 절대값을 판별할 수 있는 음감을 말합니다. 또 어떤 기준이 되는 음의 도움이 필요 없이 바로 첫 음을 듣고 음의 높이를 판별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듣자마자 어떤 음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절대음감은 어떻게 생기냐? 이제 어릴 때 유아기나 유년기 때 이제 생성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기 때부터 이렇게 피아노 음을 자주 듣고 또 자연스럽게 피아노 연주를 하고 듣고 자란 분들은 이제 커서 절대음감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 이제 슬픈 이야기지만 이제 유아기 때를 놓치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또 음감 훈련을 한들 사실 절대음감까지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 음악에서도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네요. 그러면 절대음감은 다 같은 절대음감이냐? 아닙니다. 절대음감을 가진 분들도 이제 개개인의 능력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피아노 음을 정확하게 들으시는데 심지어 피아노 음이 아닌 책상 두드리는 음까지도 무슨 음인지 알아낼 정도로 되게 예민하신 분도 있고요. 여러 음을 동시에 쳐도 무슨 음인지 정확하게 다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반면에 절대음감이라도 비교적 부정확하고 또 한정적인 음들 안에서만 판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러한 개개인의 능력차는 어릴 때 만들어지는 절대음감의 정도나 또 음감 훈련량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절대음감의 장점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을 공부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보를 외워서 연주하다가 까먹는 경우에도 절대음감은 본인의 감으로 계속 연주를 이어갈 수 있고요. 또 다른 곡을 카피하거나 따라칠 때도 절대음감은 무슨 음들인지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 곡을 카피해서 연습할 수 있어요. 또 아무래도 절대음감이기 때문에 음에 예민해서 정확한 음정을 판단하기가 쉬워서 또 보컬이나 기악 같은 그런 것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곡을 카피할 때가 제일 부럽네요. 네, 하지만 절대음감에도 단점이 있어요. 화성, 즉 세 개의 음이 합쳐진 코드가 나올 때 절대음감은 그 코드의 음 하나하나를 즉각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코드 진행의 흐름보다는 그 코드의 음들로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같은 맥락인데 곡들의 조성, 즉 키를 바꿀 때 이제 음들의 진행을 자연스럽게 높이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절대음감에게는 완전히 다른 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그 음들을 다시 계산해서 그 키를 바꿔야 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도, 솔, 미, 솔 이런 음의 노래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거를 한 키를 낮추게 되면 보통 분들은 자연스럽게 시, 파샵, 레샵, 파샵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데 절대음감에게는 도와 시가 완전히 다른 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서 도를 시로 또 솔을 파샵으로 바꾸셔야 돼요. 즉 같은 멜로디의 키가 다를 뿐인데 절대음감에게는 멜로디 자체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음들의 절대값이 바뀌는 거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음으로 들려서 또 그게 어지럽다는 분들도 봤어요. 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절대음감에 대해서 오해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절대음감이면 음악적 재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절대음감이 특출난 재능일 수도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도 특별한 재능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음악성과는 되게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음감이라는 부분에서 특출하다고 음악이라는 큰 틀 안에서 특출하다는 건 아니니까요. 실제로 되게 유명한 작곡가나 또 음악가들 중에서는 절대음감보다 상대음감이라는 다른 음감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또 절대음감은 타고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타고날 수도 있고 어릴 때 생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절대로 후천적으로 100%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엄청 힘들겠지만 계속 그 음을 듣다 보면 이제 그 음이 몸과 귀로 습득이 되고 암기가 되어져서 절대음감에 가깝게 도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상대음감은 대중분들이 절대음감에 비해서 생소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음악 하시는 분들은 절대음감보다는 상대음감이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상대음감이란 절대음감처럼 직접 그 음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두 음 이상을 들려줬을 시에 그 두 음의 간격을 알아차리고 절대적으로 그 음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첫 음의 기준음을 알려준다면 두 번째 음이 그 기준음부터 그 간격을 계산해서 무슨 음인지 알아차릴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기준음인 미를 이렇게 들려주고 이건 미야 라고 알려준 뒤에 이제 도를 치고 나서
이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첫 번째 기준은 미를 기준으로 이제 도가 미에서 3도가 떨어져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네, 상대음감의 장점은 이제 코드의 진행을 코드별의 간격으로 인식해서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개 이름의 플랫이나 샵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그 음의 간격의 인식이 쉬워서 곡 작업에도 굉장히 좋아요. 또 이제 음의 절대값보다는 음의 진행감으로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키가 바뀌거나 조성이 바뀌어도 이렇게 음들을 인식하기가 쉬워요. 네,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상대음감도 개개인의 차가 있어서 엄청난 연습과 음감 훈련을 엄청 많이 하셔야 이제 완벽하게 상대음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노래를 부르거나 어떤 곡을 기억해서 연주할 때 이제 그 곡의 조성이나 키가 바뀌어서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하면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네요. 상대음감이라고 해서 절대음감에 비해서 열등하거나 재능이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둘 간의 장단점이 있고 둘 간의 우월성을 논하는 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또 절대음감이다 상대음감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도 사실이 아니어서 개인마다 음감의 훈련량이나 또 선천적인 부분에 따라서 절대음감이든 또 상대음감이든 정확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에요. 또 상대도 아니고 절대도 아니신 분들도 훈련을 통해서 음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절대음감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상대음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도피.